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폭발하기 왈가닥의 유영호입니다. 김연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국군 포로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 2만 원이래. 2천만 원씩 그 배상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라고 손해배상.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액수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 2천만 원, 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이가 70대인데 50년 가까이 북에서 포로로 생활했고 탄광에서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국군 포로. 법리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우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지금 얼마 전에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다고 김여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거듯이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지도 않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갖고 국군 포로에 대해서 그 기사들 다 보셨죠?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 역시 법치국가구나 이게 아주 웃겼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그 12명 국정원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중국에 있을 때 북쪽 식당이었어요. 남쪽 식당이 아니라 북쪽 식당에서 일할 때 서로 폭행 싸웠던 일이 있는데, 그 폭행 사건 가지고 남쪽의 재판부가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쪽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뭐 누가 옳냐 그르냐. 그래서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건 남쪽하고 상관도 없고 북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왜 남쪽 정부가 거기서 상관을 하지? 얘들 뭐 감나라 배나라를 하지? 이게 놀랐는데 이번에도 또 전쟁 포로로 북에서 뭐 포로되었다고 하는데 50년 동안을 탄광에서 거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그러다가 지금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북에서 50년 동안 진짜 탄광에서 거역을 했는지 아니면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처자식을 데리고 거기 가서 또 장가 갔더라고요. 자식들 4명인가 두고 그 자식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는지 누가 알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북에서 행적에 대한 거는. 그 재판장이 피고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결론 내린 거잖아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20대 24살인가 북에 포로로 갔다가 50년 가까이 지금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조선노동 당원이 된 거예요. 당원으로 있었어요. 아니 너역을 했다는데 여기서 너역하는 사람한테 당원을 줍니까? 북의 당원은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가다 당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당에 충실하고 믿음직하고 그런 사람만이 당원에 입당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 포로범이 당원을 했어요. 얼마나 북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잘 살았으면. 당원으로 살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탈북에 도망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50년 동안 너역을 했다는 걸 누가 증명을 했던데요? 너무 웃겼어요.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인 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 만약에 뭐 지금 판사들이 이 사람이 당원이었다는 것도 참작해서 뭐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씩 배상하라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런 뭐 법리적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은 그 국군포로 말씀드릴 때 예전에 그 이인모 선생님도 인민군이잖아요. 전쟁 포로죠. 전쟁 포로잖아요. 정문위원. 아니 정군 기자. 네. 종군 기자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기진 선생님도 인민군 군관 출신이고, 예전에 그 이미 전에 그 63명 송환되실 때 함수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비전현장 기수들이 상당수가, 물론 난파되신 분들도 많지만은 인민군 전쟁 포로들이 꽤 있거든. 그들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해주고. 근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머씨라는 전라도에서 살고 있는 너머씨 당원까지 했다는 그분은 북에 가서 50년 동안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뭐 생계를 유지했단 소리잖아요. 당원까지 되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전쟁 포로병들. 거기서는 그렇게 당원까지 시키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여기는 일반 인간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데 내놓은 게 아니라 감옥에서 전향 공작대회에서 수차례 이런 잔혹한 고문 속에서 우리 이인모 선생님은 34년 동안 감옥살이 했죠. 세계적 유네스코라고 하나요? 세계적으로 제일 최장 감옥수가 바로 남쪽에 있잖아요. 비전현장 기수.
김선명 아니 선생인가요? 그럼 북쪽에 계시죠. 송환돼서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제일 최장 감옥사에 제일 오래한 게 국제 세계에 등록이 됐잖아요. 예, 세계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걸로 등록돼야 되는데 최장기수로. 좋은 걸로 등록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감옥사를 제일 오래 시킨 게 바로 남쪽에서 북의 호러병이란 말이죠. 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30년, 40년 동안 감옥살을 시켰어요. 그랬다가 한 15년 전에 불을 올려보냈는데 그때 못 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전의 장기수분들. 그 사람들이 30년, 40년을 감옥살이 하고 아직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 목숨 어떡할 건데요? 정말 좀 한스러워요. 이거는 그 우리 사법권을 이용한 이러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죠. 보면. 맞아요. 근데 사법권이 이런 정치 행위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가장 그쵸. 위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그 사법권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어쨌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사법권이 차지해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건 꼭 그런 게 있죠. 피고인이면 방어권 행사. 그쵸. 이 재판에서 기본이 아닙니까? 네? 재판에서. 근데 그걸 공시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기에다 빗대고 그 자기들끼리 앉아서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남가북이 처해 있는 이런 그 특이한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북에 대해서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북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북의 변호사가 내려와서 그 남한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서로의 헌법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남에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반국가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북에서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북의 이런 내용이 이렇게 그 국군 포로가 이렇게 그 노역을 당했다고 북에다가 이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걸 북에다 통보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이 피고인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못한 거죠.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못한 이런 판결도 인정해야 되나? 저도 뭐 법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그 국군 포로에 대한 그런 그 방송 한번 한 적 있죠, 예전에 한번. 그 우리 그 육사 그 한국군 그분이 예. 장군 아닙니까? 장군이 상장인가? 박경진인가? 예, 그분이 요즘 그 백선엽 때문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백선엽은 만들어진 영웅이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 쓴 수기 있잖아요. 예. 예? 그 해방군관으로 해방전사로 이렇게 그 잘 대해졌다. 예? 자기도 그 본인 자체도 그 많은 그 이후에 포로됐다가 도망쳐온 이후에 여기 와서 그 많은 공을 세우고 하게 된 게 인민군 그 사단장의 그때 그 풍모를 보고 따라했다. 그래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나도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인민군 포로가 돼서 그 자기한테 인민군한테 포로가 된 국군이지. 예. 포로가 돼서 거기 인민군 지휘관의 쉬운 말로 모범적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제 남쪽으로 와서 되게 뭐라 그러냐 이 자기 부하들한테 솔선수범하는 장교가 됐다. 근데 이렇죠. 재판을 하면 북에다가 그 국군 포로가 그러니까 그 재판을 신청한 원고가 국군 포로가 그 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북에서 그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 확인 자료를 이렇게 보내준다 한들 우리 법은 안 믿는 거죠. 안 믿죠. 예. 그러니까 이건 흔한만한 짓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하기도 남한에서 알려져 있기도 70년대까지는 북에서 잘 살았다. 북이 더 잘 살았다, 남한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그쵸. 그런 문제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예. 얘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북에서 또 실지 그 주택을 주고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무상 치료하고, 무료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직업을 주고, 이거는 다 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탄강에 가서 일했다고 해서, 예? 그걸 가지고 내가 노역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북은 국가가 그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 직업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말 못할 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놓고 봐도 국군 포로들이 충분히 얘기를 안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거기 있으면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를 뭐 얘기하긴 참 그렇고 어쨌든 그 이런 재판 자체가 너무 황당하죠. 황당한 거죠. 코미디 같은 이런 진짜 거고 뭐 코미디예요, 탄광에 이게. 있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저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거 한번 그 녹화해서 내보낸 적 있잖아요. 북한 영화를 통한 네. 녹화로 알기 중에 그는 탐부였다 해서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그냥 공화국 영웅에다가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에다가 애국열사능에 묻혀 있던데 탐부가 그런 탐부했다는 거거든 이 사람이. 저는요, 이게 진짜 분단의 비극이잖아요. 이 하나, 판결 하나 발표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마 이 분단의 비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북의 전쟁 포로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붙잡고 있었던 이 하나의 신뢰, 이런 거라던가, 이게 분단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상대한테 넌 도적놈이야 도적질 하지 마 하고 말하려면 최소한 나는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북에 대해서 너 국군 포로를 이렇게 너역을 했어 하고 말하려면 남쪽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 모습을. 네. 그래서 정말 여기 아직까지 남아있는 죽기 전에 자기 땅을 밟아보겠다고 하는 비전한 장기수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빨리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분들이 진짜 이 세상을 타지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빨리 북으로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 판결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나는 이 남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고마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함을. 근데 북에 가서도 항상 이 남쪽 분들에 대한 혈육의 정, 사랑의 정을 고마움을 말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 보니까 이 8년, 9년 동안 강제 옥료하고 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나도 한번 손해배상을 걸어볼까 하는 야심이 또 생겨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못된 마음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현재 남쪽에 있는 비전형 장기수분들이나 북의 북 국민들 옥ля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 하루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에서 탄부는 그 노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탄부가. 그러니까 북에서 또 충분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탄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탄부라고 해서 이 노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식량 제일 많고 돈 제일 네. 많잖아, 탄부가. 그 식량공급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노동보험물자도 제일 많이 공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탈무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모두 노역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북의 탄부들은 모두 다 노역 사는 분들이죠. 여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선 탄광 가는 게 되게 힘든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누구나 회피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거기 탄부 갔다는 건 고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아오지 탄광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신은미 씨가 북에 갔다가 남편인 그 정태일 씨가 되게 짓궂게 관광고 아오지 탄광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거길 왜 가냐고 그랬더니, 이 아오지 탄광은 이 뭐라 그러지, 속박한다 그래야 추방하고 막 이런 그거 하는 거에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려. 거기 그런 곳 아니라고. 아오지가 살기 좋은 곳이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인데 아오지가 참 너무 여기 기준으로 좀 그거 하는 것 같고 좀 황당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도 그 아까 그 강철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렇죠. 문제를 이거를 사법비 나서서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뭐 그런 좀 황당한 이야기, 좀 이거 분명 이 기사 보고 누구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판결에 대해서 황당할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피고도 없이, 피고의 방어권도 없이 분단된 이런 현실에서 자, 이런 판결이 내렸다는 거, 이 판사는 어떤 생각에 이걸 판결 냈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요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얘기할 건 없죠. 네. 예, 이 정도로 어쨌든 좀 너무도 황당한 판결 같아 갖고 그것을 보면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거꾸로 그 인민군으로서 여기서 잡혔었던 장기수 선생님들, 그들을 전쟁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정전협정 때 보내지 않고 여기서 45년씩 김선명 선생님 같은 경우도 45년, 51년도에 체포돼 갖고 45년을 살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참 망신이죠. 예, 그런 거면 또 김선명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선명 선생님보다 몇 달 덜 사신 분 계세요. 징역을. 안학서 선생님. 안학 선생님은 이 남쪽에 예. 있습니다. 지금 강화 김포인가 강화 그렇죠. 44년 6개월인가 네, 44년 감옥살이했죠. 안학섭 선생님은 또 지금 생존해 계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벗어날 예.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 몇 개월 덜 사셔갖고 기네스북에 못 올라갔습니다. 2등했어, 2등. 2등했어요, 2등. 몇 개월 덜 살아갖고 김선명 선생님보다. 어쨌든 안 선생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뭐 이렇게 그 통일운동 이런 거 할 때 집회도 지금도 나오시고 여전히 활동하시는, 예, 건강하시게 활동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 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오히려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요 국군포로 재판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